반딧불이 에너지협동조합 김나연 이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나연입니다. 반딧불이 에너지협동조합 일로 많이 바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다른 시민참여협동조합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번에는 경기 북부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부지사님과. 그래서 경기 북부 시민참여협동조합들과 모여서 경기 북부의 현황들, 문제가 있는 거 무엇을 극복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좀 했던 게 기억에 남고요. 부지사님과 직접 만나셔서요. 네. 그런 사진을 제가 보낸 게 있는데 네.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원래도 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주로 경기 남부로 늘 맞아요. 오지만 이제는 경기 북부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사진이 나가는데 보니까 정말 예. 따뜻한 분위기였던 것 같네요. 네. 하기는 수원에 도청이 있다 보니까 다 경기 남부에 집중해서 그렇죠. 모이게 되는데 경기 북부에서 자주 정례적인 모임으로 예. 재생에너지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수세미 키우는 거. 그게 가장 바쁘죠. 매일 지금요. 나가서 가지치기, 김매기. 수세미요. 네, 수세미 작년에부터 시작했던 마을 공동체. 계속 수세미 네, 다 농사 마을 분들하고 같이 하는 농사를 거죠. 짓는 네. 거죠. 지금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이제 다들 많이 이해하시고 많이들 참여하시고. 네. 물론 소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공부지 확보 알리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을 주민분들요? 네. 그런데 이제 마을 안에서 산 얘기하거나 마을 안에서 뭔가 소득을 올리는 거는 약간의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요즘 협동조합 일 하시는 선생님들 나오시면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요즘은 많이들 이해하고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태양광에 대해서 뭐 전자파가 나온다, 뭐 폐기물이 많다 이런 오해를 이제는 많이 극복하고 하고 있죠. 있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여러분 아까 냈던 퀴즈 지금 저희가 정답을 맞히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오, 뭐 다들 보내주셨어요. 네, 이것은 화석연료 대신 버려진 목재를 이용한 펠릿, 나뭇잎, 음식물 쓰레기, 폐식용유 이런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폐기물이죠. 이게 폐기물이 곧 자원이 되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바이오매스, 2번 풍력에너지였는데요.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답은? 바이오매스입니다. 네, 바이오매스입니다. 여기 보니 바이오매스 막 보내주시는 와중에 청개구리님 오리가 꽥꽥하네요. 지금 계속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아까 개구리 울음소리에서 다들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장님 최근에 그 바이오매스에 관심을 두고 협동조합에서 이 바이오매스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된 걸까요? 사실 이거 아직 이제 발도 겨우 뗄 정도로 시작이지만 5개년 프로젝트라고 말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연천이 경기도에서 산림 4위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산림이 4위라고요. 네, 산림이 많기로 유명한. 그래서 이제 나무의 부산물이나 폐이용 목재나 가구 부산물을 가지고 목재 칩을 가지고 난방 온수를 해결하는 것도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가스화시켜서 하는 재생에너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태양광 공공부지 확보하고 그리고 그걸 태양광 설치하는 거는 가장 기본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곳에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이어서 자기 지역에 특색이 있는 것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는
충남 홍성 원천마을 바이오가스 네.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하는 성우 농장을 갔다 왔고요. 네. 올해는 담바오 에너지 공급센터라고 충북 괴산군을 다녀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곳인가 보죠. 충북 괴산군 담바오 에너지 공급센터는 2월부터 지금 만들어서 거의 60가구를 연결을 했다고 들었고 실제 갔다 왔고 답사도 했습니다. 네. 5부에서 반딧불이 에너지협동조합 김나연 이사장님과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연천 반딧불이 에너지협동조합, 벌써 협동조합 이름에서도 남다른 느낌이 나죠. 반딧불이 에너지협동조합의 김나연 이사장님과 농촌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어떻게 활용하고 육성하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저희가 4부에서 이제 바이오매스 협동조합에서 추진하시면서 충북 괴산에도 다녀오시고 홍성에도 다녀오시고 그랬다고 했는데요. 네. 연천이 또 산이 사위다. 네. 산림 정말 많다, 산림이. 그래서 이 나무 폐목재, 바이오매스 이런 걸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고 한다 말씀하셨는데요. 태양광도 있고 바이오매스도 있고 이렇게 재생에너지에 매진하시는 이유가 저는 마음속으로 짐작이 가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뭘까요? 시대적 소명 그리고 기후위기 탄소 중립은 아마 우리가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고 최소한의 방법을 택해서 네.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발등의 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연천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생물권 지역이고 네. 생태환경 보존 지역인데 이것들을 또 가꾸고 보존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반드시 써야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더 이상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진짜 탄소 배출이 좀 멈춰서 사과의 북방 한계선이 연천 정도에서 끝나야지 더 올라가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사과 먹기도. 그런데 선생님 아까 바이오매스에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냥 목재, 폐목재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지? 태우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떻게 연료가 되는지를 좀 에너지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목재 칩으로 그 중앙 난방 시스템에서 그 연료 공급, 그러니까 목재 칩을 연료로 옮기죠. 부산물 목재를. 그리고 그거를 중앙 난방 시스템으로 기계로 전부 가동하는 걸로 제가 견학할 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가요?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들은 기계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잘 설명을 못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구의 부산물이나 폐유용 목재를 가지고 그것들을 에너지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재를 보니까 거의 재가 없는. 그리고 재가 있어도 아주 미세하고 그것들은 나온 재를 가지고 쓰레기는 비료 같은 걸로 쓸 수 있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 아궁이에 나무 넣어갖고 태워가지고 방 뜨끈뜨끈하게 하던 거랑 똑같은 모든 방식이 건 기계화로 돼 있습니다. 시스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있는 거 아닌가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재를 태울 때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줄 알고 확인을 했는데 아지랑이 수준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래서 담바오 에너지 공급센터는 꼭 한번 다들 가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담바오 에너지 공급센터요. 충북 괴산에. 그러면 연천에서도 이런 바이오 에너지 센터가 지금 나오는 사진이 저게 목재칩입니다. 목재칩이요. 그럼 연천에서도 이런 바이오 에너지 센터를 만들게 되면은 어떤 마을 공동체에서 그거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어느 한 마을을 시범으로 네. 지정을 하고 네. 그 마을에 보통 이제 여기도 담바우 쪽도 산간 지역인데 띄엄띄엄 살고 있고 산간 지역인데도 7km 이상을 연결해서 배관을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연천도 산간 마을이잖아요. 네. 50가구 이렇게 띄엄띄엄 살고 있지만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고요. 그렇게 거대한 건 아니었어요. 건물들이, 네. 시설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만만하다. 그런데 총 62억인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0가구 이상의 마을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해서 군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하에 진행을 한 건데 그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하고 내용들은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협력 관계로 같이 간담회 소통에 주민들의 협력 그리고 어느 한 주무관의 열정적인 노력 그런 것들로 저희가 감동받고 왔는데요. 연천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렇지만 마을의 주민들 이장 뭐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같이 가서 네. 지도자들이잖아요. 마을에. 앞에 나가서 뭔가 적극적으로 보려고 하고 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 그 자체로 저는 주민들과 함께했다. 마을 공동체 함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말씀 중에 이렇게 시골에서 띄엄띄엄 살고 계시는데 이게 같은 에너지 마을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럼 이게 이제 연천에서 우리도 해보자 하고 같이 가셨던 뭐 부녀회장님, 이장님 이런 분들이 의욕을 가지셨다는 건데요. 에너지 협동조합, 반딧불이 에너지 협동조합은 지금 그럼 태양광을 하고 바이오매스도 하고 또 뭐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그 바이오매스를 하고 있지는 않고 네, 이제 이제 하려고. 싶다. 네. 그러니까 사실 태양광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네. 연천에 맞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영농형 태양광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어떻게 할 건가 협력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자체하고 협력 그리고 마을 주민들하고의 소통. 그런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려고 주체로 나서는 그렇죠. 게 중요하다. 그리고 반딧불이 에너지 협동조합은 사실 어떤 그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이고 조합원이지만 연천에 사는 분이 90명 정도 되는 조합원이 그렇거든요. 근데 네. 그분들이 한 공간에 살진 않잖아요. 맞아요. 연천도 넓잖아요. 넓고. 그래서 어느 한 마을이 연천은 굉장히 춥잖아요. 맞아요. 다른 지역은 2, 3개월이면 겨울이 끝나지만 저희는 사실 4, 5개월이어야 돼요. 그 농촌의 난방비가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괴산에 갔을 때 한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죽은 남편도 해결하지 못한 난방 온수를 해결했다. 정말요? 틀면은 따뜻한 물이 나오는. 대부분 연천도 독거 노인 많고 고령화된 띄엄띄엄 살고 있고 띄엄띄엄 살고 비슷한 점이 너무 많고요. 그럴 때 이제 지자체와 국민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것들이 조금 더 에너지 자립 마을로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가는 구조나 바탕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하고 견학도 가고 소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쭉 짜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이 사시는 면장님, 뭐 이런 부녀 회장님,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만남들 계속 하고 계시는. 말씀 듣다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농촌에서는 정말 이 농촌 복지, 노인 복지 굉장히 밀접하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드네요. 여러분 저희 권성현님의 노래죠. 한여름밤의 꿈 듣고 이사장님 얘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충북 괴산의 담바우 센터 에너지 공급센터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할머니께서 죽은 남편도 해결 못한 걸 해결해 줬다고 그게 난방 온수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고립된
그 지역에서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두 분이 사셔도 마찬가지고 농촌의 연령대가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에너지 부담을 신재생 에너지로 줄이는 거는 마을 사업에서 정말 필요한 일이겠다고. 그렇게요. 그래서 그 마을에 오래된 폐교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공공부지로 군에서 사서 그것들을 에너지 공급센터로 하고 거기에 이제 오래된 건물들을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또 목욕탕을 지어서 어르신들한테 오실 수 있게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연천에서 지금요? 아니요. 괴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고 참 꿈 같은 얘기인데 우리도 그래도 좀 얘기도 하고 시도도 해보고 다 얘기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게요. 괴산에서 그런 변화가 있는 걸 뉴스에 안 나오면 저희는 모르잖아요. 오늘의 기후에서 이렇게 직접 보고 오신 얘기 해주시는 게 굉장히 큰 소식입니다. 저희한테. 그 또 아까 수세미 농사 짓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지금 한참 수세미 농사로 바쁘다고 하셨는데 이 수세미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반딧불이가 후원해서 마을 공동체하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장마로 푹 쓰러졌지만 올해는 지금 그림과 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매일 라디오에서. 같이 가서 들여다보고 수세미들과 인사하고 김미 얘기도 하고 풀도 뽑아주고 그리고 가지도 이렇게 넝쿨도 좀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자란 것들은 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하시는 거면 서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와라 막 이런 당번 정해서 하나요? 그렇게 하래요. 왜냐하면 농촌 분들 정말 바쁘잖아요. 맞아요. 당신들 시간 될 때 나오십니다. 쓱 지나가서 보고 한마디 하고 가서 한번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애초기 돌려준다 보고 와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만큼 해놨어 뭐 얘기하시고 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당번을 일부러 정하지는 않고 오며 가며 보이면 그때 모든 사람이 일하는. 그렇지만 모여서 할 때는 이제 요번에 가뭄이 좀 있었잖아요. 봄감. 그래서 빨리 자란 수세미들이 있어요. 저기 보면 밑에 자란 것들은 일부 따서 수세미 효소를 담는 날로 정해서 이 19일 다음 주 29일인가 19일 날 그때 모여서 수세미 효소 담그는 날 마을 주민들하고 그런 날을 마련했습니다. 수세미 효소 담그고 그럼 저거 보통 주방 수세미로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11월까지 바짝 잘 크면 그것들을 잘 말려서 가마솥에 그거를 쪄가지고 찐 건가요? 그게? 쪄서 벗겨내서 말려서 그것들 주방 수세미로 쓰죠. 올해는 이제 그걸 많이 생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는 큰 행사를 하고 수세미 터널 앞에서 여러 가지 수세미에 관련된 뭐 이태순 뭐 그림 그리기, 수세미 그림 그리기도 하고 수세미 효소도 담그고 수세미 비누 만들기도 하고 수세미에 대한 그런 밥상 차리기도 수세미 효소를 활용한 밥상 차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행사 프로그램으로 마련했고요. 이미 수세미 효소를 활용한 제철 밥상 차리기는 저희가 사진이 또 나오네요. 강사님 모시고 저희가 마을 어르신도 모시고 제철 밥상 나눔도 했습니다. 수세미가 저는 수세미만 생각했는데 이게 피부 미용에도 사실은 좋은 거고 수세미 효소로 먹거리를 또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지금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올해 이제 수세미 문화마을로 선정이 돼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하고 계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다 보면 이게 뭐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은 분, 고마운 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가장 옆에 있는 분이 제일 고맙고 이태수 생태화가님. 그리고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묵묵히 자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티내지 않고 정말 부지런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이웃이 많다. 그런 분들한테
그저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농민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상식적인 입에 바른 말보다는 주변에서 같이 살면 저절로 참 고맙다. 애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협동조합 대표니까 네. 저희 조합원들 너무 같이 묵묵히 또 옆에서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분들 그리고 매달 또 요즘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얼마씩 이렇게 십시일반 나눠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이지 않게 그런 분들도 정말 고맙고요. 네. 뭐 저희 이사 운영위원들 매달 만나거든요. 항상 저한테 든든한 지원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같이 시민참여 협동조합은 힘이 없고 이제 많은 시스템을 갖춰야 되니 협의회, 연합회, 경기도 협의회, 전국시민발전연합회 이런 분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있고 그분들이 늘 앞서서 하는 걸 저희가 따라가고 배우고 저 보이지 않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정말 고맙죠. 네. 보통 이렇게 딱 질문을 드리면 한 분을 얘기하시는데 역시 우리 이사장님은 여러분께 그분들도 다 이사장님께 뭔가를 감사하고 있을 것 같네요. 고마운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 협동조합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절실한 희망사항 딱 한 가지 얘기해 주신다면요. 딱 한 가지는 저희가 이미 공공부지로 선정이 됐고 네. 확보가 됐는데 개통전력 부족으로 설립을 못하는 2호기 저희가 이제 종자관리소 연천 분소가 있습니다. 네. 300kW가 넘는데요. 이게 지금 확정이 됐어요. 네. 공공부지로. 근데 그게 이제 개통전력 부족으로 지연이 된다고 할 때 다들 실망이 크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번에 부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같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의논을 구체적으로 좀 해보겠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1호기밖에 못했는데 지금 2, 3, 4호기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네.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개통전력 문제는 경기도에서 또 대책을 세워주셔야겠네요. 어떻게든. 오늘 연천에 있는 반딧불이 에너지협동조합 김나연 이사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사장님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하다 했는데 저희도 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님들 나오셔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사장님들이 참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